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요. 이 공항이 한산할 만큼 이 귀국 모습도 쓸쓸했습니다. 이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 준々결승에서 진 건데 왜 올림픽을 못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네. 올림픽에 9회 연속 출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회 연속 올림픽에 도전을 했습니다. 강산이 한 3번 바뀌는 기간 동안에 올림픽에서 우리 축구가 계속 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 아시아 예선을 통과해서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었죠. 그런데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경쟁 관계인 예를 들면 일본이나 호주나 또 이란에 밀려서 못 나간 것이 아니라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하면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기 때문에 팬들에게 좀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올드 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32년 만에 월드컵에 본선 무대를 밟고 그 이후로 계속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 세계 무대에 우리가 진출하기 전에 한 40년 전에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을 했느냐. 네. 바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권 이 축구들과 경쟁하다가 세계 무대에 이제 올라가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네. 인도네시아에 패하고요.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비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과거로 회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졌는데 이 파리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건 어떤 구조인 거냐 이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이번 국가대표팀의 그 올림픽 진출 좌절을 보면서 네. 하이니히 법칙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한 한 번의 사고가 있기 전에 29번의 이 비슷한 사고가 있고 300번의 이 경미한 사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그 올림픽 이 진출 좌절 전에 몇 번의 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어떤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잡음이 있었을 때마다 그때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을 했다라면 오히려 이 올림픽 좌절이라는 이런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라든지 이 축구대표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너무 이 미봉책에 그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황선홍 감독 어제 입국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 선수들에게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연령별 대표팀은 4년 주기로 가야 한다. 이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감독의 수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 대표팀 4년 주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한 번 이 연령별 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됐으면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파리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으면 중도에 교체되지 않고 끝까지 팀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안 그 도중에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안 게임 성적이 일종의 그 중간 평가가 돼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서 하차돼야 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아시안 게임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주력하다 보니 지난해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고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직후서부터 올림픽 대표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때문에 나도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뭐 일부분은 긍정할 수는 있죠. 대표팀을 맡아서 충분한 기간과 권한을 줘가지고 나의 팀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했거든요. 네. 연령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아시안 게임에 주력하느라 올림픽 대표팀 이끌 시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직접 인천공항을 찾았는데 이 4년 전에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을 때는 찾았는데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늘 같은 모습이죠. 빛나는 자리에는 얼굴을 드러내지만 네.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나 비판이 예상되는 자리에는 이제 늘 이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이죠. 이번에 우리가 그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축구협회와 또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몽규 회장에게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좀 한계에 봉착한 느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요르단에 패해서 4강에서 탈락했고요. 클리스만 감독 경질 사태를 겪으면서 팬들이 요구했던 것은 축구협회 반성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이거든요. 근데 이 국면이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뽑게 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금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1월 때를 기다리고 축구협회가 계속 이제 그 묵묵부답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또다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반복이 되면서 다시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 주장이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시민 구단인 대구 FC 구단주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이 축구협회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지금 클린스만 배상금을 정몽규 회장이 부담하고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이 전력강화위원장을 향해서도요.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말고 정몽규 회장과 같이 나가라. 지금 올림픽 본선의 탈락에 대참사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뭉개고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축구협회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구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만약에 네.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서 저렇게 일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자리에 또 이 정치권의 그 중견 인사가 이 축구협회와 우리 그 아시안컵 성적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하신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노이즈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깊이 있는 진단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거나 제시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네. 그런 정도의 통찰력은 보이지 못하고 일종의 민심 또는 이 축구 팬들의 그 팬심에 기름을 붓는 네. 이렇게 선동하고 앞장서서 부채질하는 이런 정도의 그냥 SNS 멘트로 끝나버린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고요. 노이즈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진정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식으로 지금 뭐 대구시에 계시니까 대구시 주최로 한국 축구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여셔가지고 본인도 거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축구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천수 선수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올림픽 한번 안 나가면 돼. 이게 아니야. 한국 축구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정몽규 회장, 정혜성 기술위원장, 그다음에 황선홍 감독 셋이 무조건 책임져야 되고. 네, 사실상 이천수 선수가 이 선배인 황선홍 감독을 직격한 모양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 축구계의 현실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천수 선수의 이제 주장은 올림픽 예선에서 이번에 23세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했다는 그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앞서서도 이제 징조가 있었고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축구가 뒷걸음질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단하면서 황선홍 감독이 선배이지만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런 주장의 맥락에는 뭐 황선홍 감독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시비거리는 아니고 대선배이지만 대표팀 감독 황선홍에 대한 일종의 고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은 이제 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도 알고 언론에서도 알고 이천수 씨도 알고는 있죠. 뭐냐면은 부진했다, 문제가 있다 다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축구 전문가, 축구계에 계신 분들은 잘못했다, 바꿔야 된다, 정몽규 회장 물러나라가 아니라 좀 더 진일보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의 대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좀 진일보된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종의 그 2라운드가 네. 앞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